네, 시장에 대한 전략 알아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은 확실하게 좀 조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중동 확전과 관련된 불안감을 또 짚어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시장의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한 줄평은 이란은 피니쉬, 이스라엘은 고, 미국은 웨이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한 시황 설명 부탁드려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지난주 수요일부터 전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이팔 전쟁이 약간 이스라엘과 이란, 이 전쟁으로 조금 전이되는 모습인데, 일단 예견됐던 시나리오긴 합니다만은 변동성은 극악 국면인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도 속보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양상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고를 좀 외치는 것 같고, 보복 공격을 오늘 15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이란은 우리가 미사일을 쐈지만 피니시다. 마무리 짓자. 한 방 주고 받았지 않느냐. 시리아 영사관에 너네가 미사일 쐈고 우리도 쐈다. 미국은 좀 중재, 웨이트를 외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중동 리스크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어떤 공개적인 대중의 평가들은, 확산 길로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평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확산으로 가고 안 가고는 차지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일단 핵심의 주도력을 쥐고 있는 게 우리가 과연 중동 리스크인 것이냐, 아니면 FMC의 연준의 앞으로의 향후 바뀔 수 있는 스탠스인 것이냐,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연준의 스탠스죠. 어찌됐건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인 FMC는 이 중동 리스크를 이용해서 증시로 조정을 가는 부분이 사실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중동 리스크가 좀 길어지게 되면 사실은 좀 아프죠. 반대적으로 근데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이 중동 리스크가 지금 이제 수요일, 목요일날 양봉 한번 나왔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연일 그 연준의 지금 스탠스 자체가 매파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날 때마침 음봉 출회했습니다. 예상됐던 미사일을 좀 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스탠스를 보고 오전에 좀 시황의 변동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게 연준이 만족할 만한 조정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들죠. 나스닥 차트 모습인데요. 지난번에도 조정이 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반등 나오면 본전이나 5%밖에 상승 안 된다. 이번에도 지금 매크로 변수 지정학적 리스크의 조정치고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스무스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좀 속보가 전해졌기 때문에 야간 선물이 좀 강세로 가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가 지금 갭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오늘 장중에 지금 갭 하락하고 나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일봉 모습을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시가로 보시게 되면 시가에 시작을 해서 16,759에 시작을 해서 저가로 2.37%까지 빠졌습니다. 10시 15분에. 근데 빠르게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왔죠. 틱봉 모습인데. 어찌됐건 이런 모습이 조금 국내 증시도 아래 꼬리를 달게 만드는 모습인데, 결국은 상세 효과가 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죠. 그리고 증시를 빠르게 다시 감아 올리게 되면 조정 부분은 사실은 2, 3일 만에 지금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조금 주축도를 중심을 연준으로 본다면 연준에서 과연 이 부분에 관해서 물가나 소비 지출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줄 때 강한 조정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제도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그 원달러 환율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출 수혜 종목 이런 종목들 오늘 자동차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차지하고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우리 원화가 주도력을 갖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국내 증시 자체도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수록 외인 수급이 안 좋아지는 측면인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오버슈팅이냐 아니면 타당하게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냐, 이걸 봤을 때 달러 인덱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은 달러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107불까지는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현재 105.7
17,6불인데 오늘의 장중 흐름은 시황에 따라서 5일선과 약간 갭이 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키 맞추기를 할 수도 있고 바로 여기서 이제 뭐 아시아 증시가 끝나고 유럽 증시가 시작되면서 양봉 플레이로 바로 이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는 거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일 그에 앞선 가장 1순위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어제 뭐 사실은 굴수비 총재도 나와가지고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만은 와일드 카드다 이런 말을 했는데 FMC의 지금 연준 위원들이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무슨 힘을 발휘를 합니까? 단지 지금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지금의 조정 구간이 연준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흐름만 봤을 때는 전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늘 미국의 웨이팅 사인을 좀 냈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장대 양봉을 만약에 오늘 밤에 뽑아내게 되면 사실 내일 국내 증시는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단기적인 그냥 반등일 뿐이고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이 진격 앞으로 해서 내일 장대 음봉을 좀 쏟아내서 18,000선을 좀 부시고 17,000대로 진입을 하게 되고 우리가 2차 낙폭을 지금 17,500 선물 기준으로 써놨는데 여기까지 내려간다면 사실은 상승의 여력도 좀 남아있고 증시도 좀 불어졌고 그리고 어제 전일이죠 금요일날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니까 이 전쟁 부분이 확실히 소비 심리에 영향은 준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사실은 이거를 이용하고 있고 사실은 더 조정을 좀 다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그 생각했던 2,650은 왔는데 뭐 추가 매수를 미리 다 끝냈던 분들이건 지금 이제 매수를 타겟팅해서 지수단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건 중요한 건 조금 더 열어두시는 게 좋겠죠. 단지 근데 하루 만에 막 엇갈려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셈법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 하루 정도 내지는 2, 3일 정도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칫 잘못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보복 공격으로 이어진다면 내일 증시 2,600선 지지 여부도 사실은 좀 위태롭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단지 전략 후중이 되든 전략 후광이 되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증시이긴 합니다만은 홍콩 항생지수나 상해 종합지수가 얼마만큼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부분의 아랫꼬리가 달린다면 뭐 전략 후반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전략 후중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 섹터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은 확실히 버팀목 역할이 반도체입니다. 어차피 이제 지수가 부러지면 반도체는 좀 내려오는 건데 1순위로는 오늘 자동차가 좀 버텨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단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성장 주도주에서 지금 지수를 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건 반도체 아랫골이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좀 요원하다. 결국은 보수적 관점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주까지는 좀 유지하시고요. 이 매크로 변수가 짧게 끝나고 지수를 딥하게 진짜 2,600선에서 겁을 좀 주고 막 2,570선 여기까지 과대 낙폭으로 좀 썰리고 공포 매물이 추리하고 이러면 뭐 단기간에 끝날 공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틀의 조정은 아직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동 리스크와 금리 인하 그리고 환율까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시장의 힘이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준의 속내를 잘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동안은 강한 조정세가 오면 기회를 삼아보자라는 말씀들도 드렸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하방 살짝 열어두시고 상황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진입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도 섹터 세 가지에 대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섹터들 오늘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유가 방산 섹터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설명 오늘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로 일단 지금 핵심의 키는 반도체다. 반도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반도체 한 줄 평은 장중 반등의 키는 반도체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반도체 향방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까지 함께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설명들 함께 알려주세요.
근데 오늘 뭐 버팀목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건 일요일 예상대로 자동차가 지금 해주고 있고, 일요일날 이런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만약에 자동차가 1% 정도 빠지면 반도체는 2, 3% 빠질 거다. 자동차는 크게 빠지지 않을 거다. 역시나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예측이. 어찌됐건 그 지수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안전판 역할, 자동차가 이렇게 본다면 반도체는 오늘 데일리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위클리도 마찬가지고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섹터는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멀리 내다봤을 때 기업 실적에 타격을 주게 되면 뭐 별로 좋지 않죠. 단지 이제 단기간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AI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을 꺾을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단지 그 고금리 국면이 오래 유지되면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죠. 기업 실적에 분명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단지 지금 명분이 필요합니다. 인하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한데, 그 핵심의 중심에 서 있는 건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매크로 변수의 급격한 장중 반등세가 이어지는데 대형주부터 보게 되면 사실은 뭐 하방 낙폭을 찍었다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모습인데 차트 모습 좀 보시죠. 21선 공방전을 좀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환율, 수급, 뭐 선물 계약수. 어찌됐건 지금 대형주에서 아직 그 먼저 늘 조정을 받을 때도 시가총액 상위가 먼저 조정받고, 단지 반등이 나올 때도 대형주 먼저 반등이 나오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아직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조정을 지금 마무리가 됐느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둘 다 뭐 1.7, 2%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한 10시 정도에 이런 뭐 미국이 웨이팅 사인을 좀 냈다, 중재안을 좀 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니까 중국 쪽이 살아나면서 아래 꼬리가 달렸을 때 종목군 장세로 연출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반도체 안에서 우선 오늘 증착 중에서는 유진테크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HPSP 이런 모습도 좀 강하게 버티고 있고요. 뭐 어닐린 장비에 관해서 수율 문제에 관해서는 좀 차지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세정, 부품, 코미커 이런 종목도 지금 강하게 5일선 키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5일선까지 좀 내려가더니 어느덧 2.2%대. 그러니까 기술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여기가 지금 시세 분출 단계니까 수급이 몰려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괜찮은 모습도 보게 되면 우리가 수익 실현했던, 오늘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KNJ 모습인데, 이런 것도 사실 기술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접근 포인트의 문제고, 지금 종목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 왜 그러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하방 경직성 확보를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매크로 변수가 좀 마무리가 돼야지만 대형주의 어떤 프로그램 매수가 됐든 무엇이 됐건 수급 유입이 되고 낙수 효과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종목군 장세가 연출돼 버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조정 후에 지금 반등의 섹터를 보게 되면 소외주의 어떤 반대급부를 제외하고는 반등의 1순위가 반도체임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봐야 될 게 기간 조정 후에 지금 반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단기간 하루 이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정말로 미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미사일을 안 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악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슈팅 나가는 종목들, 뉴스플로우 타고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큰 수익 안 날 거예요. 네. 결국은 본전 내지는 5%, 10%밖에 수익이 안 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요한 핵심은 연준이 원하는 만큼의 증시 조정의 명분이 부여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중동 리스크도 연준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명분 만들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깊이 주던, 뭐 사실은 짧은 기간에 지수를 깊이 줬으면 좋겠어요.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가면서 자복자복 내려가게 되면 저희는 좀 괴롭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2, 3일 만에 단기 조정 후의 반등은 오히려 악재입니다. 분명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단기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올 때 종목군 장세가 연출될 때 접근 포인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위에 있는 5일선 치기 하는 유진테크 같이 기술적 매매의 포인트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고 기술적으로 타진해 볼 수 있는 뭐 예시입니다. KNJ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도 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거든요. 또 HPSP도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좀 내려와요. 내려오고. 선택의 문제인데
어찌됐건 저는 부담감 없는 쪽. 고점에서 많이 부러질 바에는 뭐 속도는 거기가 좀 붙겠죠. 오늘 유심만 봐도. 밑에서 조금 부러지더라도 버텨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유스플로트하고 슈팅을 쏴줄 수 있는 좀 저가의 가격 경쟁력 있는 종목들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안정감 위주로 가실 분들은 확실히 시총이 좀 큰 종목이 좋고요. 대신 단기간에 매크로 변수가 커지면 분명히 주가는 내릴 거예요. 단지 이 매크로 변수 때 내가 그래도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한방 거래량 동반되면서 슈팅이 쌓아주는 종목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몰캡 종목들, 꽃가창이 좀 얇고 매집이 좀 끝났고 거래량 동반되면서 한방 쌓아줄 수 있는 종목들을 편제를 하셔야 되겠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단지 이 매크로 변수가 끝나면 분명히 시장 상승은 시가총액 위주로 큰 종목들부터 상승이 나온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모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간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은 그것은 악재다라는 설명도 주셨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고르시되 부담감이 없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전문가님, 반도체 보조금이나 이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 계획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발표가 임박돼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반등을 주는 요소는 아닐까요? 네, 저는 상세 효과라고 좀 어제 그 공개방송 때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판 역할은 지금 반도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환율이 좀 상승 가면서 우리가 지금 뒤에 다루겠지만 자동차 파트가 좀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반도체가 이벤트가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캐파 투자 계획이라든지 또 IT 월드쇼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반도체가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 이벤트가 이 매크로 변수의 하락폭을 얼마만큼 상쇄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뭐 지수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 뉴스플로우가 조금씩 터져주면서 이 섹터가 아래 꼬리를 좀 닿는 것은 내려갈 때 이렇게 좀 충격파를 완화시켜준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고요. 단지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일단 지지받을 수 있는 영역까지 기술적 포인트가 됐던 어떤 시황적 요소가 됐던 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시황적 요소도 일단락이 좀 안 됐죠. 오전에 살짝 일단락 되는 것 같은데 엎치락 뒤치락도 하죠. 이스라엘의 속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일단 21선까지 오늘 지금 딱 조정받았거든요. 여기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뭐든 지금 정리가 안 된 쪽입니다. 기술적인 부분 하나 마무리가 됐는데 시황적 정리가 안 됐다거나 이런 상황이고요. 단지 여기서 이제 반도체 투자 계획을 삼성전자하고 조금 뉴스 바람을 탈 수 있게 크게 막 이야기해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수급 쏠림이 여기로 쫙 들어와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판 역할보다는 하락분의 상세 효과는 이번 주에 주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호재성 뉴스들 충격파를 완화시킨다는 입장 속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동차 섹터 오늘 들어볼 텐데요.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 환율 정말 되는 종목은 된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하락장에서도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어떻게 한 줄 평 보실까요? 네, 뭐 충격파 안전판 역할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안전한 쪽은 자동차 쪽일까요? 그렇다면 자동차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되는 쪽은 된다 이런 평이 맞는 것 같고요.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붙인 격다가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를 안 받다? 이렇게 평하기는 어렵죠.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도 받고, 뭐 현대차가 지금 18만 원부터 저희도 뭐 수익 내봤지 않습니까? 26만 원까지 고공행진했고 눌림목 주고 나서도 갭 메꾸지 않고 오늘 또 환율 수혜,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 또 현대기아 자체적으로 바텀으로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가는 부분도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선택을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예상대로 자동차는 밀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여기서 이제 시장의 투심이 자동차로 계속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여기로 들어가는 수급이 있다는 것은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첫 번째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매크로 변수가 좀 길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아까 기준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올라갈 공산이 매우 크죠. 오버슈팅 구간도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7불 언저리까지 붙고 나서 매크로 변수가 사실 정리가 안 되면 더더욱
올라갈 공산이 좀 크고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자동차는 조금 더 수혜가 깊어질 공산은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단지 이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분석이죠. 그러면 현대기아가 상대적인 호실적 기반의 투심이 지금 강세인데 무엇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까 여기를 내다보더라도 가격 경쟁력 부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밸류에이션 별로 부담도 없고 실적을 막상 뜯어보니 뭐 다 안 좋은데 자동차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고 시장의 투심 자체가 비싸지 않다 이런 인식이 있고 실적이 괜찮다 이런 인식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락장 속에 하락장이 지금 좀 이어질 공산이 큰데 안전판 역할은 여전히 자동차다. 뭐 매매 관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우호적인 것 같고요. 단지 이 길이 측정은 잘 하셔야 됩니다. 뭐 단순히 이 매크로 변수 때만 자동차를 베팅하겠다 이런 거는 시황적 접근으로 이제 매매 전략이 될 것 같고 나는 조금 2분기, 3분기 멀리 내다보고 하겠다. 요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게 좋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고 후발 종목들 좀 반응하고 있느냐. 약간 색채는 엇갈리고 있지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덕양산업 같은 거 사실은 뭐 공급 계약 소식이 좀 나오다 보니까 튀긴 튀었는데 뭐 4,500원부터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만 좀 올랐죠. 장중에 17%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찾아먹기 싸움이에요. 네. 그리고 약간 운도 좀 작용해야 되죠. 기술적으로는 뭐 사실은 나쁘지 않았죠. 근데 덕양산업이 뭐 주력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오늘 뉴스플로우 좀 타준 부분이니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수익 관점으로 주가의 등락을 이겨내는 쪽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성장주의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내려올 때마다 탁탁 저가 매수하고 시간 투자해서 붙어보겠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자동차로 해치 전략을 펼치지는 않았다까지만 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는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안정적인 입장에서 조금 긴 시간으로 접근하시면 더욱더 유효한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들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가와 방산 섹터인데요. 여기에 대한 한 줄 평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보수적 접근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유가나 방산, 이 반사수혜가 있을 섹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시기일 것 같은데 보수적인 섹터다 이렇게 또 시각을 주시네요. 어떻게 저희가 분류해보면 될까요? 네, 일단 뭐 크루드오일 그 주가 차트 모습인데요. 올해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80불이 넘어가면서 변수가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계절적 요인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요소는 28 전쟁 이후에도 유가가 그렇게 고공행진을 하지 못했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국지전 양상인 것 같은데, 뭐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확전의 길로로 가지 않고 이게 연준의 도구나 수단이 된다는 것이 국지전 양상으로 끝나게 되면 저의 근거가 조금 더 합리적이다. 어제 이런 말씀을 밤에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의 매크로 변수치고는 유가가 그렇게 고공행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유가의 연동관계로 오늘 뭐 흥구석유 이런 종목도 좀 튀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뭐 보복 행위를 한다고 하면 단편적으로 유가가 90불 언저리 저는 92불까지는 좀 내다보는 보고 있는데 사실은 베팅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면 지금 속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도구의 한 수단일 뿐이에요. 중동 리스크는. 그러면 중동 리스크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증시가 바로 올라갈 텐데 증시가 올라갈 때 연준이 갑자기 비둘기적인 내용으로 바뀌겠느냐. 이걸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중동 리스크의 단편적 요소만 보고 방산이나 유가 종목을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건데 단기적인 접근 요소로 오늘 외국인들 지금 수급 상태를 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금 순매도 20위 안에 방산 종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선 종목들이 가장 많고요. 대한전선, 그 다음에 현대로템, 일진전기, 현대일렉트릭, LIG 넥스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가온전선. 지금 이미 선반영 됐다는 거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됐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됐던 그래서 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한 3일 됐는데 고공행진에도 좀 무방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확전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부터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야죠. 확전은 어려운데 과연 연준은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게 끝나고 나면 만족할 만한 조정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핵심이고요. 그리고 중동 시황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은 웨이팅.
이란은 피니쉬,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고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만. 그러면 시황이 엇갈리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시황을 예단한다는 건 어렵고요. 물론 방향성 측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매크로 변수에 따른 시나리오는 작성을 해놔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방산이나 유가는 따라가는 게 좋지 않다. 단기 반등세 커플링 관계는 좀 있을 것 같지만 공략은 글쎄고요. 시황 변동 요소가 급등락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플링 관계로 읽어가면서 수익 창출보다는 쉽지 않다. 물론 오늘 흥구소개는 유가로 관련되면서 좀 갭 상승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갭이 메꿔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방산 매도세가 출해된다는 건 체크 포인트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한 발 물러서게 되면 유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유가 종목들도 커플링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저가 매수나 좀 소외주 쪽에 요새 미용 이런 쪽 호실적 기반 되잖아요. 지금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배치하는 게 오히려 득이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유가와 방산 선반영됐다는 점을 외국인 수급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준이 시장 조정 빌미로 중동 리스크를 삼을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전해드렸던 해지 전략이라든지 성장주를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장 관심주 동진세미캠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총 10위에 랭크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향으로 몇 번 살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포인트 같이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뭐 간단하게 이제 증권사에서 아직 목표가 제시를 안 했는데요. 뭐 에비타라든지 이런 부분 숫자는 차지하고 오늘 목표가 제시를 위해서 들고 나왔고 차트 모습 보시면 21선에서 지금 공방전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동진세미캠의 EUV 부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동진세미캠의 주력은 ARF입니다. 단지 지금 동진이 솔브레인 이후에 슬러리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요. 주가가 상승이 좀 좋았고 이제는 신고가 돌파를 좀 해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거래량 없이 상당히 좀 눌러줬는데 아주 그냥 평이한 수준이다. 목표가 55,000원 제시하고요. 중동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은 손절을 하거나 이럴 종목이 아닙니다. 매집 전략 내지는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위치도 사실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중동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제시하겠습니다. 43,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목표가 5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55,000원, 20% 정도의 수익 살펴주셨고요. 다만 중동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손절가 43,000원도 꼭 지켜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